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3단원 곱셈 공식 수업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갈 것이 아니라 완강을 하려고 했어요. 완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마 여기를 쓰다가 이게 강의가 끊어졌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강의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이걸 그냥 계속 써내려갔지 뭐예요. 이거를 여기도 쓰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신나게 혼자서 강의를 다 했습니다. 네. 이걸 다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짝 약간 좀 멘탈이 좀 무너진 그러한 상태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다시 끊어졌으니까 다시 강의를 새로운 마음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게 지금 써져 있으니까 요걸 그냥 바탕으로 이야기를 더 진행하고 저 다음에 있는 거는 그냥 새로 다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5라는 것을 같이 또 곱해보겠다고 한다면 일단 x 두 개 곱해가지고 x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5를 하니까 이제 2 곱하기 5, 2 더하기 5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5를 해서 이렇게 되고요. 약간 좀 멘탈이 무너진 것 같긴 하네요. 자꾸 말이 꼬이네. 잠시만요. 네. 자, 다시. 자, x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x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x 하나에다가 숫자 하나, 그 다음 x 하나에다가 숫자 하나 이렇게 하니까 2 더하기 5 개만큼 x가 있겠죠. 그래서 2 더하기 5x. 그 다음 숫자랑 숫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2 곱하기 5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7x, 그 다음 요거는 이제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x랑 같이 곱하고요. 그 다음에 3이랑 x랑 곱하고 그 다음에 5랑 x랑 같이 곱하는데 그것을 빼주는 걸로 3 빼기 5x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이제 3 곱하기 마이너스 5 해서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5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한번 좀 시켜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 이 두 개를 곱한 것은 그럼 무엇이 될 것인가? 자, x랑 x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x 제곱이 되겠죠. 그럼 x랑 b를 곱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건 bx가 되겠죠. a에다가 x를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ax가 되고요. a랑 b랑 곱하면 그건 또 뭐가 될까요? a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x 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라고 써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a 플러스 b, 이 두 개 숫자를 더한 것만큼 x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상수항은 당연히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a, b가 만들어지는 것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많이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던데 라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을 외워서 여기에다 숫자를 막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예컨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을 하면은 요거는 일단 x 제곱 먼저 쓰고 이거 두 개 숫자를 더하래. 그래서 플러스 4x 또 이거 두 개를 곱하래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x랑 1이랑 곱하고 x랑 3이랑 곱하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 더한 것만큼 x가 있지 않을까? 라면서 4x라고 쓰는 거고 이 두 개 숫자를 곱한 것이 또 여기 써지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더하기 3이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우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외워지도록 하기를 바란다. 절대로 이 부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비슷한 예시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2x 플러스 1 곱하기 3x 플러스 5.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랑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그럼 당연히 6x제곱이 되겠죠. 2랑 3이랑 곱한 결과일 겁니다. 자, 플러스 2x가 5개만큼 있으니까 더하기 10x가 되겠고요. 그 다음 3x가 1개만큼 있으니까 더하기 3x가 되겠죠. 그 다음 1이랑 5랑 두 개를 곱하니까 결국엔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6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5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결국 이 6과 13과 5는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2랑 3이랑 곱해서 6이 나온 겁니다. 이 13이라는 건요 2랑 5랑 곱하고 1과 3이랑 곱해서 13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5라는 것은 1과 5를 곱해서 만들어지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6x제곱 13x 5라는 결과는 사실 우리가 그냥 계산하다 보면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과정이죠. 이걸 일반화 시켜보도록 할까요? ax 플러스 b 그 다음 거기에서 cx 플러스 d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 두 개가 선택되는 거니까 a 곱하기 c x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엔 AX랑 그 다음에 D랑 같이 곱할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D X가 되겠고요. 그럼 B랑 또 CX랑 같이 곱할 수도 있죠. B 곱하기 C X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B랑 D랑 같이 곱하니까 더하기 BD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AC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 플러스 BD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없어요. 이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한되는 거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시 더 들어볼까요? 자, 7x 빼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5x 마이너스 3. 자,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3이라고 할까요? 계산하기 좀 쉽게. 좀 숫자가 너무 커지면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7x, 5x 두 개 곱하니까 35x 제곱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7, 3, 21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10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11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해주시면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과정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요 두 개의 공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공식이라는 차원에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에 적용을 시켜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을 공부를 했으니 이 수에다가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 좀 학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48이라는 것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요 40 빼기 2라는 것을 제곱한 것이라고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50 빼기 2죠. 50 빼기 2라는 것을 제곱한 걸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A 빼기 B의 제곱의 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왼쪽 제곱하셔야죠. 2500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합니다. 그럼 얼마죠? 네, 10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00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뒤에다가 더하기 오른쪽 제곱해서 4를 쓴다. 따라서 230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3이라는 것을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100에다가 3을 더한 것을 제곱한 거예요. 자, 103 제곱하려면 이거 조금 힘든데, 이거 이렇게 103 100 더하기 3이라는 것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결국, 자, 왼쪽 제곱하셔야죠. 뭐가 됩니까? 네,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300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600이라고 써주셔야 된다. 600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3에 제곱하니까 9, 따라서 1609라는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72 곱하기 68. 자, 요거는 70 더하기 2에다가 70 빼기 2라는 것을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엔 70 두 개 곱하면 뭡니까? 당연히 4900이죠. 그냥 거기에다 이제 2를 제곱한 4를 빼주면 되니까 계산 결과는 489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어느 색으로 72 곱하기 68을 합니까? 근데 얘를 4900 빼기 4라고 해주시면은 바로 계산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의 연산에다가 이걸 활용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좀 재미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수업에서 이 곱셈 공식을 외우고 활용하는 것,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데자뷰 같죠? 왜?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유리화하는 걸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공부했었던 유리화랑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할 유리화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데자뷰 같다 하더라도 네, 괜찮습니다. 우리 원래 배운 거 맞아요. 네, 원래 배운 거 맞고 같은 것을 똑같이 또 다뤄보는 것이긴 한데, 다른 어떤 그 예시를 유리화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글이 똑같은 걸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분모의 유리화를 처음 공부했었을 때 나왔었던 그 유리화를 한번 다시 소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했었던 것은 이 분모를 유리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 분모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즉 한마디로 이 분모,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수를 여기에다 곱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은 2분의 루트 2가 된다. 어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뤘었던 예시가 뭐가 있었냐면 루트 2하고 이 분자 부분에 뭐가 있을 때도 괜찮냐, 뭐 루트 3 이렇게 있을 때도 괜찮냐, 상관없었죠. 우리는 결국 분자가 뭐가 되는지는 중요치 않고 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 따라서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1을 또 여전히 곱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2분의 루트 6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약간 살짝 좀 낚시성으로 문제를 출제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2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에다가는 내가 분모 분자에 각각 무엇을 곱하고 싶냐. 뭐 물론 똑같이 이 분모를 또 제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제곱을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기는 합니다만 이제 뭐가 좀 불편하게 되냐. 자, 계산해 보시면 요거는 12분의 2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또 얘 약분을 해줘야 되죠? 딱 6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2루트 3분의 1이라는 이 분모 분자에 이것과 똑같은 것을 곱하지 않고, 자, 우리는 분모랑 같은 걸 곱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곱하기 루트 3만 해도 충분하다. 자, 루트 3만 해도 결국 얘는 유리수가 되더라. 자, 어떻게 유리수가 돼요? 네, 맞죠. 6이 됩니다. 자, 저 녀석은요, 네, 루트 3이 되죠. 자, 어때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중간 과정이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을 알면서도 요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러한 메리트를 완전히 포기하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더 편하다고 배웠으면 언제까지고 요거를 계속 할 수는 없죠. 이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루트 3만 곱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루트 3을 곱하는 걸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정도쯤 복습했으면 됐어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분모의 유리화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을 유리화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후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거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것이랑 똑같은 거 곱하면 되지 않나? 네, 우리 아까 그랬었으니까요. 계속 똑같은 거 곱했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 곱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또 똑같이 곱합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네, 이 친구는 결국엔 합 똑같이 생긴 거,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의 꼴이랑 똑같다고요. 자, 그럼 바로 왼쪽 제곱 들어갑니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루트 2니까 플러스 2 루트 2가 써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요 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분모에 이렇게 적성되고 분자 부분은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근데 2 루트 2가 있네. 유리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러분들, 분모의 유리화에서 목적이 뭐라고? 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거랑 똑같은 거 곱해가지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거 곱했다고 해서 잘했다 하고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 왜? 유리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여러분들은 분모랑 똑같은 걸 분모 분자에 곱하고 싶다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주 목적이었었던 거지. 근데 지금 그 목적 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심통이 나야 돼. 짜증이 나야 된다고요. 아니, 이거 2루트 2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야? 이거 제곱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었나? 이거 분모랑 똑같은 거 곱하면 이거 유리수로 딱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던데 이거 도대체 왜 안 만들어졌지? 라고 짜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짜증만 내고 툴툴거리기만 뭐다? 아마추어다. 여기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도대체가 2루트 2가 나왔었을까? 자, 다시 한번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하죠. a 플러스 b라는 것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 네, a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플러스 b 제곱이 나온다. 자, 여기서 주 범인이 뭐였을까요? a제곱이요? 아니요, 요건 제곱하면요 당연히 이 무리수가 유리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b제곱이요? 아니요, 1을 제곱했는데 그것이 왜 문제를 일으켰겠습니까? 범인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2ab. 2 곱하기 왼쪽 오른쪽을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무리수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위를 볼까요?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아이고 여기 루트 2가 곱해졌네. 루트 2가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루트 2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바로 이 친구였다는 거예요. 뭐 누구? 2ab. 자, 누구? 2ab. 누가 문제가 됐다고? a제곱? b제곱? 아니, 2ab. 2ab가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 친구를 처단하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이거를 그냥 지우기로 쓱쓱쓱 지운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지우면 뭐 누가 인정해준대요? 인정 안 해주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2ab가 없는 걸로 피해간다.
근데 2의 b가 없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었는데? a 플러스 b라는 것을 제곱한 것은 a제곱도 있고 2ab도 있고 b제곱도 있어요. a 빼기 b라는 것의 제곱에도 역시 a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2ab가 있고요, b제곱이 있었다고. a 플러스 b, 우리 이거 3개 딱 공부했죠? 아, 여기서 이거 내가 원하는 꼴 나와야 되는데 a제곱 빼기 b제곱. 오! 2ab라는 것이 여긴 있고 있는데 여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2ab가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2ab가 없는 이 친구가 우리의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루트 2 플러스 1 분의 1이라는 것에 분모 분자에 각각 무엇을 곱한다? 네, 여기 지금 합 써져 있죠. 그럼 당연히 루트 2 빼기 1을 곱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루트 2 빼기 1을 곱한다고. 뭘 쓰기 위해서? 이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는 합이니까 빼기로, 차로 바꿔가지고 써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할 텐데 하고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제곱, 자 2가 되죠. 오른쪽 제곱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그들을 빼줘야지. 오케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딱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2루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왜 없어? 아니, EAB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 지금 그거 없는 애 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 시행착오를 거친 것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이게 생겨서 지금 머리가 좀 한 바퀴 휙 돌아버리니까 이제 누가 잘못인지 여기에서 책임 소재 추궁했었고, 그 책임이 바로 누구한테 있었어? 여기 EAB한테 있었다. 이 EAB한테 있었으니까 바로 이 친구를 처단하러 간다, 안 한다? 처단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이 3가지 공식 중에서 무엇에 눈길이 간다? 얘는 있어. 아니야. 얘도 있어. 아니야. 바로 이 친구 없어. 오케이. 너가 가장 유력한 후보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속는 셈 치고 한번 그 친구 적용시켜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로 나왔잖아. 이게 우리가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레파토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걸 배워야 돼요. 단순히 이러한 형태의 유리화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얌전히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얌전하게 약간 좀 수능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딘가에 막 이렇게 막 수긍하고 막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러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 부딪혀 보고 엎어져 본다. 그다음에 문제점 파악한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 원인 분석한다.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들을 후보 먼저 나열하고서 가장 적합한 걸 찾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도 다시 한번 해본다. 성공을 경험한다. 짜릿하다. 이게 학습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이 분자 부분까지 써주게 되면 루트 2 빼기 1. 자, 그럼 계산해본 결과 얘는 분모가 1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로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유리화다. 개념 5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몇 가지 유리화를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분의 1. 자, 여기에다가는 당연히 무엇을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네, 루트 5 빼기 루트 3 이거 곱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모에다가만 곱해주다가 나한테 걸리면 혼나.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렇게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된다? 빨리 왼쪽 제곱하고 오른쪽 제곱해야지. 5 빼기 3 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3.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루트 7 플러스 4분의 1.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분모 분자에 각각 뭐 쓰면 되겠습니까? 루트 7 빼기 4, 그 다음에 루트 7 빼기 4 이렇게 두 개 각각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왼쪽 제곱해야지. 7, 그 다음 오른쪽 제곱해야지. 마이너스 16 분의 루트 7 빼기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분의 루트 7 빼기 4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이게 약간 좀 그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어떤 답을 진짜 제일 많이 봤냐면 여기에서 7 빼기 4분의 아이고야. 자, 요거 7 그대로 썼다고 여기 4 또 그대로 써요. 아, 물론 뭐 급하게 풀다 보면 이런 실수 또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라고 또 종종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빈도가 잦아.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7 쓰고 요거 4 그대로 쓰고. 아니야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제곱 의식하시라고. 이거 5 쓰고 3 썼다고 해가지고 요거 7 쓰고 4 쓰고 그대로 쓰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루트 4라고 써진 게 아니고 4라고 써졌기 때문에 루트 7을 제곱해서 7, 4를 제곱해서 16 해서 이제 우리가 요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유리화는 전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끔가다 질문 들어오는 게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내가 이것도 같이 모처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까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웠고,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그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에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무리수니까 이게 유리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루트 2 이거 하나만 곱해주면 안 돼요? 루트 2 이렇게? 루트 2 이렇게 하나만 곱해주면 이거 유리수 되잖아요. 2라고. 맞아, 그건 2가 되지. 근데 한번 곱해볼까? 그럼 이제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니까 얘는 2가 되는 건 맞는데 1이랑 루트 2랑 같이 곱하면 뭐가 됩니까? 루트 2. 네, 맞아요. 이 친구는 루트 2를 2로, 즉 유리수로 바꿔주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유리수였었던 아이가 이 루트 2가 곱해지면서 무리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위에 있었던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분의 1,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가 루트 5만 곱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유리수가 될 수 있어요. 그치만 얘는 루트 15가 되잖아. 안 된다고. 자, 그럼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이거 분모 문제 각각 곱해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하면서 2ab라는 그 망할 녀석 때문에 루트 15, 즉 2루트 15라는 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곱해준다? 이 플러스가 아니라 무엇을? 네, 마이너스를 곱해준다. 여기가 합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었으면 여기는 합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곱해주면 뭐가 나올 것이다? 네, 루트 5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즉 5 빼기 3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루트 5 빼기 루트 3으로 분자까지 마무리해주면 끝.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곱셈 공식 중에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분모가 그냥 그러니까 순수한 무리수, 뭐 루트이나 루트 3 이런 것들이 아닌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해가지고 혹은 빼서 만든 그러한 복합적으로 생긴 그런 무리수가 나왔었을 때조차도 유리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할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결론은 합차 공식 이용해서 유리화하면 된다는 거잖아 라고 이걸 요약해가지고 공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나도 수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 수학을 어디다 써먹지는 않아요. 뭐 이마트 가가지고 뭐 계산할 때, 뭐 무슨 병원 갔을 때 뭐 병원비 같은 것들 막 계산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괜히 왔나? 이런 생각들 할 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수학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그렇게 빈번하게 많이 활용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물론 내가 좀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 하나만큼은 확실히 인정하는 게, 수학을 공부하면서 똑똑해진 어떤 판단력이나 추론력이나 그런 논리정연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사는 게 꽤 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똑똑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똑똑해지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지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결국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을 배우긴 했지만, 그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것만이 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디 갔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 볼 법한 것들을 토대로 피드백도 해나가고 논리적인 추론도 해나가고 하면서 이게 계속 엎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발전되는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걸 공부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합차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요약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요약을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난 여러분들한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할 수 있으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해 라고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곱셈 공식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루트 2만 곱하고 루트 5만 곱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합차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지, 이 당연한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단순히 외워가지고만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문제는 정말 기똥차게 잘 푼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똥차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들을 풀고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평이한 문제들도 풀고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심화적인 문제들도 풀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밟아 나가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문제만 풀고 말 정도에만 그러한 공부를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평이한 문제, 유형별 문제, 그 다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즉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서 풀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그런 문제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못 풀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단순히 결과만을 공부하지 마시고 무엇을 공부해라?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연한 원리를 공부해라. 그 원리는 왜 공부한다? 문제 나오니까 아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실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연습장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 나가가지고 그 칼을 휘두르는 거지. 어느 누가 검수를 배우면서 그 훈련장에서 검도 제대로 안 써보고 그냥 검만 쥐어주고 전쟁터에 나가고 뭐 그렇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똑똑해지고 난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만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당당하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 단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반드시 꼭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결과만을 공부하지 말 것, 노파심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